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금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양지수 모두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였는데요. 자, 뭐 장중에 변동폭이 나오더라도 마지막에 좀 지수가 이렇게 올려주면서 마감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크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다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 시장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가 이 1시간 동안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모셨습니다. 우리 김현수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까 지금 4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빠졌다는 말씀 드리려니까 사실 오늘 무슨 말씀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좋은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오늘도 열심히 지켜보시고 또 좋은 정보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잠시 뒤에 시황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항상 그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자, 참여 방법을 잠깐 안내해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두 대의 전화가 지금 열려 있고요. 02377-0269, 0279번 두 대의 전화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황을 잠깐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동태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크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현재 4일 연속 지금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현선물 매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놓여져 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소 쪽에서 좀 물량을 좀 뱉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관들이 버린 물량과 그리고 산 물량이 있는데 조금 특징적이 있는 게 보이네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버린, 업종은요, 바로 이제 IT 섹터가 되겠습니다. IT 섹터 중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물량을 지금 처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전날 애플의 어떤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파 때문에 애플과 연관된 LG 디스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또 매수한 업종을 본다면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일부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자, 먼저 운수 창고 업종 중에서 항공주, 즉 대한항공을 주워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들 역시 이제 낙폭 과대로 생각하는지 일부 지금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대한항공의 낙폭을 조금 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엔 또 건설주들로 또 일부 기관들의 매기가 유입됐는데 특히 이제 현대건설 쪽으로 물량이 일부 들어오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특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던 종목군들인데요. 자,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전날 제가 삼성중공업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100만 주 물량이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 쪽으로 또 집중적인 기관들의 매수가 연출이 돼서 이 삼성중공업의 장중 반등이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철강금속 업종을 매수를 했는데요. 특히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세아베스틸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 기관들의 동태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장 후반에, 장 중에는요, 플러스까지도 돌려놨던 코스닥 지수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전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 후반에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갑작스럽게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자, 금융당국에서 작전주 세력을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오면서 일부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즉 세력주와 비슷한 종목군들이 크게 급락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즉 이제 굉장히 그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업종은 바로 모바일 게임 업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바일 게임들을 일부 매도하는 기관들의 모습을 보였고 또 그와 상반되게 매수하고 있는 테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자결제 테마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KG 이니시스 또는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또는 다날 쪽으로 집중적으로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지수가 지금 1900선에서 마감했어요. 굉장히 지금 심리 가격대를 지금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550선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김현수 전문가님. 네. 자, 외국인들 동태 좀 봐주시죠. 자, 외국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저희가 방송을 한 지 4일째인데 4일 동안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조 원 넘게 외인들은 코스피 쪽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일단은 7천억 원 정도는 순매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분석을 해보면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가장 강력하게 매도를 했던 건 삼성전자입니다. 애플 실적 장중에 $400가 붕괴됐거든요. 네,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400를 붕괴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전 CEO가 타계한 이후에 지금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부진 이런 부분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도 그런 분위기를 가지 않겠는가 이런 IT 제품에 대한 어떤 포화도를 같은 그런 우려감으로 삼성전자도 장중에 150만 원을 깨지면서 지금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만큼 삼성전자가 위태롭다는 얘기는 그동안 주도주로 움직였던 IT 섹터 쪽에서 부품 주든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엔화도 우리나라가 항상 반대적으로 경쟁 구도에 있는데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다우존스가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에 독일 쪽의 신용평가의 어떤 그런 하향인데요. 독일이 지금 이건 존스라고 하는 독립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크지도 않은데 조그마한 그런 신용평가사인데 이 신용평가사의 어떤 그런 신용 강등으로 인해서 유럽 쪽이 출렁거리고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쪽의 증시까지 그런 루머로 같이 움직였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소위 말씀드리면 방귀를 자꾸 끼다 보면 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1900선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안주하고 있어 올라가겠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밀릴 수 있는 분명히 소지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 나스닥의 고점에서 조정 빌미를 자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 엔저 현상이 꼭대기까지 차고 있다가 여기서 뭔가 어떤 화약이 한번 터지면 강하게 밀어올리는 누군가는 받아놓은 분들이 있겠죠. 숏 커버링을 하는 부분들이 그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내일 정도에 1900선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대응, 물량 축소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반등을 한다라면 좀 관망하는 관점. 외국인들이 아직 돌아오기 전에는 코스피 쪽은 안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35% 정도가 이 외국인 지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사실 뭐 기관들이나 또는 개인들이 나홀로 이 짓을 돌릴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점을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관심주가 있는데요. 관심주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되겠네요. 월화수목 4일 동안 열심히 이제 달리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관심주에 대해서 잠깐 짧게 우리 AS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세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먼저 월요일날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아몰레드 테마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저평가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몰레드 테마고 올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ICD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AS니까 차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바로 이제 요날 저녁에 우리가 지금 추천을 관심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4거래일 연속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어느 정도 잘 맞았다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고 매수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수익권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향후에도 5일선이 이탈될 때까지는 이 파동을 우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수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아몰레드 테마는 선전을 했습니다. AP시스템의 장중에 7, 8%까지 반등하는 모습 보셨죠? 자, 그리고 요 종목도 역시 장중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불기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지수 하락과 함께 같이 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ICD를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전자결제 업체인 다나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전방산업인 모바일 게임주들 반등이 또 올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 후발주자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바로 이 전자결제 업체 종목 중에서 현재 다나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소대 시장을 말씀드릴 때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주 관련한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이 전자결제 관련 종목군들을 대거 매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모바일 게임주도 오늘 비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조만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이 모바일 게임주들의 어떤 성장성은 작년에 올해가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 꼭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후발주자인 전자결제 업체들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단알을 말씀드렸는데, 단알 또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알도, 지금 요 날 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림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그대로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 나타나고, 오늘도 장중에 지금 불기둥을 뽑았고,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만 괜찮았으면 사실 윗꼬리가 안 달리고, 오히려 장대 양봉이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자, 플러스권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이 고점대 매물이 포진되어 있는 15,000원대까지는 1차 목표가를 설정했으니까요.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돌리는 모습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라고 봅니다. 5일선 이탈되기까지는 단기적으로 그냥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종목, 어제 말씀드렸던 테라세미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ICD와 마찬가지로 아몰레드 테마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바로 이 테라세미콘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같이 지수가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이 종목 소폭이나마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내일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전 고점 가격 대, 즉 오늘 23,0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내일 아마 이 23,000원대를 가장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월화수 관심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의 AS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현수 전문가님도 AS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세 종목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은 인프라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다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쪽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날 당시 그 월요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 날부터 매수하셨으면 지금 3거래일 연속 오늘 양봉을 만들다가 결국에 이제 장 후반부에 밀렸는데요. 분봉을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 나간 것보다는 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또 최대 거래량이 최근 들어 터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전고점대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5일선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5일선과 이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흐름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은요, 이게 고점대 한번 오게 되면 분명히 이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 특히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있겠죠. 주봉을 보셔도 상당히 좋은 그림도 그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일 정도의 단기적인 차익권도 괜찮고요. 만일에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5일선 정도 기다려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CJ ENM인데요.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갭을 띄워서 양봉 만든 다음에 오늘 살짝 눌리는 모습도 나오는데, 충분히 5일선 정도의, 저는 항상 말씀드리자면 5일선과 21선, 5일선과 캔들 이격이 넓어지면 그만큼 이 조정을 받는 그런 위치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충분히 지금 오늘 지수가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전일 양봉 몸통 안에 있다라면 한번 보유해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장세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계신 것도 괜찮겠다. 또 특히 요 근래도 싸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며칠 YG 엔터테인먼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 같이 받으면서 갈 수 있겠고, 앞으로도 어떤 그런 이 K-팝의 어떤 흐름들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전고점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38,000원까지요.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어제 종목은 한전 KPS인데요. 오늘처럼 지수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유틸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기 마련인데,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데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5일선 부근에서 시가를 5일선 개파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일 종가보다 밀려 내려와서. 하지만 크게 어떤 그런 하락의 분위기보다는 그냥 요 선에서 조정받는, 그리고 하단을 53,000원 정도 요 부근대, 요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손절가는 52,000원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어렵고 코스닥도 어려웠는데요. 가는 종목들보다는 빠지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내 종목 왜 빠지지? 라기보다는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만일에 내 건 빠졌는데 지수 올라가더라도 같이 안 올라간다.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수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가면 이상한 거죠. 짜증나죠? 자,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4일 동안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뭐 관심 종목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탁월한 종목들만 주신 거죠, 특히.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관심 종목 한 종목씩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문자 상담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TR에 비해서 모베이스, 그 KT스, 한국전력, 게임빌, 사람엔치아, LG스플레이, 뷰웍스, 전북은행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보내주신다면 제가 빨리 선택을 해서 이 이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는 그 철강주 중에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세아베스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철강주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을 조금 아시는 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철강 업황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철강 종목들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아주 안 좋죠. 업황도 좋지 않고, 그리고 철강 수출의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 역시도 경기 불안감으로 지금 엄청나게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출 비중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부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매출 부분 떨어지고 단가도 떨어지고 있고, 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철강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다.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철강주들과는 다르게 지금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 전인데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대형 철강사들, 지금 뭐 포스코나 현대철 모두 지금 21선 아래 위치해 있는데요. 이 종목은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 20선 위에 올라타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거래소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계속 뭐 지지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어디 지지선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900선까지 바짝 아래쪽으로 갖다 대놓고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지수는요. 자, 그런데 이런 지수를 이기고 지금 거래소에 이 상장되어 있는 세아베스틸이 21선 위에 올라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상하죠. 자,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18% 정도, 20%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5%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철강주 중에 유일하게 실적 좋고 차트 좋은 종목은 바로 이 종목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 탈출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서히 지금 반등 국면에 놓여져 있고 상승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역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관 종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들이 서서히 바닥에서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세아베스의 일봉의 모습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 업종 자체는 벌써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참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수도 흘러내리고. 이 종목 보시면 최근에 21선 올라타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예쁘게 올라가 있으면 깔끔하죠? 자, 하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위쪽으로 뿜어주려고 지금 부릉부릉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즉 단점으로 본다면 매수세가 아직 안 몰리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보다는 어떤 장점을 보면서, 즉 매물이 없다, 아직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닝 시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자, 지금 조금 길게 이 종목 많이 오른 것 같죠? 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바닥 탈피예요. 이제 바닥 탈피죠. 바닥에서 슬금슬금 이제 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실적 호전이에요. 이런 종목들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먼저 외국인들이 이 종목은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나갔어요. 이 지금 주가가 무너져 있는데도 안 나갑니다. 여기서 지분 한 2, 3%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어때요? 기관들이 또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은 다 노리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수급이 좋은 거죠. 자, 그런 부분은 바로 실적 때문에 이런 어떤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요, 이 종목은, 목표가는 제가, 네, 적어왔네요. 4만원입니다. 4만원. 제가 깜빡했네요. 자, 목표는 조금 길게 보죠? 자, 지수의 반등이 나와주면 더 좋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철강주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4만원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짧게 3만원 정도 봅니다.
3만 원이면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에서 요 정도 선이 되겠는데요. 21선이 이탈이 되고 3만 원 이탈되면 과감하게 끊어주시는데 먼저 저점에서도 지금 3만 원대에서 지지가 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손절가는 3만 원이고 목표가는 4만 원 설정하시고 내일부터 조심스럽게 접근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아비스트 말씀드렸어요. 자, 김현수 전문가님. 예. 또 말씀하시죠. 자, 다음은 제가 또 관심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예, 뭐 한국항공우주 하면 다 아실 텐데요. 군수나 민간이나 이렇게 항공기를 갖다가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 신문에 뉴스에 나왔죠. AH-64E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이 하늘에서 전차 잡는 킬러입니다. 그동안 코브라 구형 헬기를 하다가 이번에 지금 워낙 북한 쪽에서 말이 많고 국지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 공격 헬기 교체 사업이 있죠. 예, 요거를 갖다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AH-64E라는 아파치 가디언이라는 기종으로 10대 정도를 36대를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한 대당 독점 공급을 하게 됐어요. 예, 항공우주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대당 10억 원 정도에서 36대면 360억 정도의 이제 추가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차세대 전투기 FX라고 할 수 있는 저 뭡니까 미국의 보잉사에서 하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 그런, 차대 전투기 사업도 같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올해 정도에 엄청난 지금 매출 신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있으면, 네, 미국 쪽에서 볼 땐 이런 뭐 방송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은 좋은 거죠. 북한이 있으면서. 그쵸?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가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 독점권을 따냈다라는 건 추가적인 매출 상승. 요 모멘텀을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차트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만은 알긴 알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 130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 100만, 1000만억, 10억, 130억입니다. 자, 130억. 자, 투신에서는 180억, 연기금에서는 88억. 기금 쪽에서 총 440억 정도를 미친 듯이 사놓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뭔가 낌새, 냄새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들어있다는 중요한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건 일봉인데 얘를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20주선에서 20주선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듯 하면서 예, 단봉 캔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조금 공부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시라면 이 차트 아이고 괜찮네? 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지금 거래량도 지금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전달 거래량의 98% 정도 와 있습니다. 이번 달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가고 주봉상에 위치를 만들어준다라면 다음 달 정도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매수는 시초가. 예, 시초가 해주시고, 내일 만에 장 상태가 안 좋으면 밀린다. 예, 지금 5일선이 간단한데요. 5일선 밀려 내려오면 잡지 마십시오. 저는 5일선 밑에서 안 잡습니다. 예, 5일선 밑에는 잡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지대를 깨지 않으면 좋은데, 25,000원대. 자, 손절가는, 네, 24,600원. 25,000원도 좋습니다만은, 24,600원대를 한번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00원이면, 요 밑꼬리 가격대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음봉의 밑꼬리. 네, 요 정도 될 거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이 음봉, 긴 음봉 있죠? 일단 이 부분을 27,000원 넘나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27,000원이지만, 기본적인 목표가는 29,000원을 설정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27,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29,000원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고 계시다 보면, 이 종목은 사실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찬찬히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 실적도 좋고 기관 수급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걸로 보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워낙 좋은 종목을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뒤에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김현수 전문가.
정신 차리시고. 네네네. 자, 두 대 전화 준비가 돼 있습니다. 02-377-0269, 0279 두 대고요. 매수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돼 있죠. 샵 3772 누르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간혹가다 이 종목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같이 올려도 됩니다. 자, 빨리 올려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요이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막힌 종목 속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2-377-0269번, 0279번. 문자는 샵 3772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지금 뭐 급하게 좀 쪽지가 날라왔네요. 지금 뭐 전화 연결이 바로 됐다라고 또 하시고 오래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전화 연결부터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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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미디어 플렉스, 오늘 2,650원에 샀거든요. 비중 50%고요. 미디어 플러스 2,000 얼마요? 2,650원이요. 2,650원이고요. 비중은요? 50%요. 50%요? 예. 아, 오늘 사셨다고요? 예. 네, 자, 오늘 사셨으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추격 매수가 되지 않아 생각되고 있는데요. 또 50% 비중이 또 상당히 많으시네요. 자, 미디어 플러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종목은 뭐 영화 배급사를 전문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자, 실적은 물론 호전될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2분기에도 영화 배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화 산업이 이제 상당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데요. 자, 이 종목도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소형주입니다만 굉장히 흐름이 좋게 이어지고 있고, 또 거래량도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이고, 시장에서 그래도 냄새도 많이 풍기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지금 보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처음에 지금 월봉을 제가 켰어요. 자, 월봉을 켰는데, 지금, 거의 최고점입니다. 월봉상.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이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 장대 월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본 돌아와서. 자, 지금 2,6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지금 오늘 뭐 종가 정도의 지금 매수 가격대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어가시는 이 가격대가 지금 제가 뭐라고 이제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매매가 좀 잘못되셨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들어간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는. 들어갈 자리는. 오늘 지금 꼬리 달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꼬리 달렸거나 거의 다 대부분이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오늘 꼬리 달렸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 그대로 치고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자리는 충분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같은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좀 매매에 조금 스킬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좀 들어갈 자리 지금 치고 막 올라가고 내년에 양봉이 막 몇 개씩 막 보이면요. 이미 타이밍은 늦은 거예요. 그때 들어가면 어떤 그 주포의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해서 5일선 이탈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서 끊고 나올 겁니까?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러면 50% 지분도 많다. 제가 볼 때는요. 반절 이상으로 줄이시고요. 비중을 한 20%만 들고 이 종목을 핸들링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 종목이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된다면요. 전량 매도 또는 반절 이상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눌림목을 한번 기대할 텐데요. 눌림목도요. 지금 더 이상 깨지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2,4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은 바로 눌릴 때 지선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400원을 최종 손절가, 물량을 다 터는 최종 손절가를 2,400원 설정하시고요. 내일 5일선 깨지면 물량 반절 줄이고 2,400원 깨지면 무조건 다 손절하시고 이런 전략을 하신다면 잘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들어갈 자리를 제가 굳이 지난 차트입니다만 제가 따져보면 자, 이 자리가 거래가 터진 자리가 바로 들어갈 자리였고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근에 봤을 때는 바로 이 자리가 지금 2,400원 돌파한 자리가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는 매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승률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예, 제가 바로 또 종목 하나 네. 더 가보죠.
자,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3801 쓰시는 시청자님이신데 22,700원 비중 40%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런 그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뭐 갤럭시 S 특히 삼성전자와 연관이 돼 있다면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실적 면에 듣겠죠. 특히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1억대인가요? 그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양도 좋고 좋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잡으신 가격대를 보시면서 그냥 대응 방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모베이스는 실적도 좋고 좋습니다. 모베이스처럼 이렇게 휴대폰 부품 중에서 케이스거든요. 케이스가 하는 게 삼성전자 나름대로 비중이 높은 게 모베이스가 있고 인탑스가 있습니다. 실적면이나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최고인데요. 지금 위치는 5일선을 오늘 깨진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치가. 근데 우리 시청자님 잡으신 가격대가 22,700원이면 뭐 고점이에요, 고점. 근데 얘 사신 거를 어떻게 보셨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볼 땐 사신 것 같아요. 이런 매매를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근데 이게 전고점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 실려줘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런 전고점을 넘을 때는 반드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안 들어오면 헛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밀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관점.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일선을 이탈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은 어쨌든 21선 정도는 유지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21선. 물론 그런데 이 종목은 성장성 면에서 볼 때는 이쯤까지는 기다려볼 만해요. 2만원까지는. 2만원까지 기다려볼 만한데 우리 시청자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21선 밀리면 버리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낙폭이 좀 크거든요. 네. 내일도 만일에 밀리게 되면 21선이 단기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애플 쪽의 실적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까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좀 길게 봐서는 문제 없습니다만은 짧게 봐서는 단기적인 매도권이라는 말씀드린 거죠. 왜냐고요? 5일선 깨졌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000원까지의 21선 견뎌보실 거면 견뎌보시고요. 만약 거기 깨진다 그러면 일단 한번 놓으셨다가 다시 바닥에서 2만원 지지하고 올라오면 그때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베이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문자 한 종목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임비를 문의하신 분이 있어요. 자, 모바일 게임주 테마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휴대폰 번호가 8269님께서 게임비 114,2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비중은 40%. 자,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게임주와 또 전자 결제주, 이런 지금 테마군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게임빌 뿐만이 아니고요. 모바일 게임주 관련한 종목군들이 무더기로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게임빌을 비롯해서 컴투스, JCE, 게임하이 모두 다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기관들이 그동안 매수를 상당히 해줬었는데 이런 어떤 테마군들을 오늘 기관들이 이 종목군들의 어떤 매도를 상당 부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임빌 역시도 오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일정 부분 진행이 돼서 현재 이 종목이 좀 밀렸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밀렸네요. 6% 밀림포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자, 매수 가격이 현재 지금 114,200원입니다. 114,200원인데 지금 오늘 11만 원대가 살짝 이탈되면서 마감을 했어요.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매수 가격을 제가 선을 그어보면 114,200원이면요. 거의 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어딘가에서 매수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음봉이 나면서 사실 조금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는데요. 자,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 지금 모바일 게임주의 어떤 한 종목 한 종목 차트를 보면서 그 차트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이 모바일 게임주가 언제 다시 테마가 불어날지, 자, 요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이 테마군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당장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구간이고요. 자, 일정 시점 추가적인 하락이 얕게 나온 다음에 바닥을 한번 다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자,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굳이 따져본다면 자, 지금 볼 때 한 10만 5천 원 가격대까지는 한번 좀 물량이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지금 10만 9천 원이거든요. 10만 5천 원까지 이 가격대까지는 주가가 좀 이탈될 가능성이 있겠다. 자, 지금 왜 그 가격대를 설정을 했느냐. 최근에 움직임 보면 지금 이 저항대가 있었죠. 요게 바로 이제 10만 500원 가격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정고점 돌파하면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거래가 폭증했죠. 이 가격대가 바로
10만 500원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지된 가격대가 역시 10만 500원. 그럼 현재 지금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지금 차트를 봐도요. 10만 500원이 지지선이구나 라는 것을 가볍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선이 이탈되고 이 10만 500원까지 이탈이 된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있겠고 당분간 이 모바일 게임들의 테마가 안 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10만 500원을 기점으로 매매를 해보시는데 지금 비중이요. 게임빌 지금 40%인데요. 40%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만약 이 모바일 게임 테마가 만약 늦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겁니다. 40%면. 그래서 이 비중을 한 종목당 20% 넘어가는 건 조금,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한 1-20% 정도는 조금씩 물량 좀 줄여주신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자, 10만 5천원 기억하십시오. 10만 500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봐주시죠. 예.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님이 계셔가지고요. 네. 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요? 웰크론 한택요. 웰크론 한택이요? 네. 예, 언제 정도, 얼마 정도에 사셨어요? 4,800원에 예, 30%. 비중 30%. 사신 지는 좀 되셨나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사신 거죠? 네. 좋습니다. 물. 예, 그렇죠. 그치? 자, 네. 그러면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요? 지금 이제 거기서 5,900원이 그게 저때 그게 올라갔는데 한 6,000원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하시더라면 제가 멋지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좀씩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동사는 물 관련된 겁니다. 폐수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회사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적이 상당히 급진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내실이 받쳐주면서, 부채 비율도 50% 미만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분석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 차트가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우상향. 예, 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기만 해도, 좋은 종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신 가격대는 최적의 매수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전고점 돌파하는 부분에서 잘 들어가셨어요. 그때쯤 돼서.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요 쌍봉을 만들었던 요 구간대, 5,000원대를 오늘 넘었거든요? 오늘 넘으면서 바닥간의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나온다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아주 긍정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한 건 요 상단까지는 갈 거 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전고점을 반드시 돌파를 하거든요. 만약 실적이 없는 회사 같다라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추가적인 거래량들이 좀 더 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으시냐면 지금 가격 비중 좋습니다. 이대로 가시고 6,000원 부근대 5,700원대 오게 되면 6,000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그 너무 머리까지 꼭대기까지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5일선을 캔들이 양봉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는 요 구간대 한 5,600원대 가격대 만일에 오게 되면 이때 거래량이 실리나 안 실리나 잘 보세요. 실려야 됩니다. 실리지 않으면 얘는 못 넘어가요. 그리고 보통이 이런 데서 단봉 캔들을 만들다가 갭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보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상단에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분명한 건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항상 종목이라는 건 상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눌림을 받고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기간 조정. 그래서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요 상단에서 5,600원대를 넘나 안 넘나 보시고 넘으면 홀딩, 밀리고 그쪽에서 윗골이다는 음봉이 나온다. 이놈들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래, 바이바이.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웰크론 한택 잘 들어봤습니다. 자, 김현수 전문가님. 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맨날 여쭤보십니까? 자, 개인들이 네. 사실 우리 전문가들 보면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 양반들은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길래 저런 자리에 앉아있나라는 또 그런 어떤 부러움감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고수에 대려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있는데 제가. 네,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얘기해 봐.
제가 느끼는 나름대로의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요. 네. 정말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런데 차트 분석을 좀 잘하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라면 공부 많이 하시거든. 책 보시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바로 돈을 잃습니다. 그렇죠. 이론과 실전이 틀리죠. 그렇죠. 네. 그게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내 거를 만드느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옆에 분을 좀 알려주세요. 옆에 분 알려주시면 그게 뇌리에 박히면서 말로 나오기 때문에 실전과도 연동이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5일선 깨지면 매도다, 21선 밀리면 매도다. 이거 말로만 하지 실제 행동 못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말로 자꾸 하시면 설명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이 일치월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기법보다는 어떤 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칙을 세우고 자꾸 그걸 되뇌이자라는 측면으로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나름대로 한번 짧게 한번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수대열에 반열에 올라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고수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와 취향이 맞는 멘토를 잘 선택을 해서 그 멘토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환경과 맞지 않은 그런 전문가 또는 멘토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문가는 나와 취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급등주 매매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나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은데 저 친구는 급등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멘토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그 멘토가 나랑 맞다고,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그 멘토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된다면 아마 고수대열에 빠르게 올라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어떤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 차례인가요? 네네. 네, 제가 정보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임으로 봤고요. 자, KG 모빌리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끝번호 1211님께서 KG 모빌리언스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보유 비중은 50%. 자, 종목 분석과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 문의하신 분들이 비중이 한 종목에 상당히 많이 지금 싣고 계시네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급하시니까 네네. 빨리 만들어서 종목으로 올라타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계란은 뭐 한 방울 담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격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는 많고요. 좀 분산 투자하셔서 많이 넣어도 한 20%, 더 넣으면 한 30%, 이 정도 선은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KG 모빌리언스 13,000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모바일 게임주와 그리고 연관돼서 후발 업체인, 후발주자인 이 전자결제 업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기관들이 모바일 게임 업체는 팔고 전자결제 업체는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테마예요. 이 맞아떨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은 별개로 하나는 하락하고 하나는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오늘 전자결제 업체 지금 반등을 보이는데 KG 모빌리언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모두 지금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수하신 가격대 13,000원인데요. 오늘 종가가 13,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만약에 시장의 상황만 괜찮았으면 이 전자결제 테마는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쉬운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자, 이 전자결제 업체 테마는요, 앞으로도 내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스마트폰의 수요가, 즉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 엄청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자결제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테마군들은 유력하게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단기 게릴라성 테마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중장기의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신다면 확률적으로 잃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지금 매수하신 KG 모빌리언스의 일봉의 모습인데요.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13,000원 선을 긋습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셨어요. 기가 막힌 자리에서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어가셨고요. 선수처럼 매매하신 거예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으셨고요. 자, 이 종목은 KG 모빌리언스 지금 매수가 13,000원 제가 선을 긋고요. 자, 그럼 다른 종목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KG 이니시스. 자, 요것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다운 모습 보이고 있죠. 기가 막히게 반등하고 있죠. 오늘 빨간 양모 나왔습니다. 3% 이상. 윗꼬리가 달렸어요. 아쉽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한국사이버결제. 요 종목 오늘요 5% 반등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불기둥 쏟았죠. 자, 보면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매수하셨던 KG 모빌리언스하고. 자, 그 다음 종목이에요. 다나리 있죠. 제가 관심 있고 말씀드렸던. 자, 얘도 지금 추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돌파되면서 반등하는 기가 막힌 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자리에요. 얘는 지금 추세 완벽하게 돌파하고 돌려놨어요. 기관들 매수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전자기차 관련 테마군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한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G 모빌리어스. 자, 이 종목 기술적 분석할 거 없어요.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지금 전 고점 가격으로 설정할게요. 자, 얘는 15,000원 가격대가 되겠네요. 이 가격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단알과 거의 같은 비슷한 목표가예요. 똑같아요. 단알도 지금 15,000원인데요. 요 종목도 지금 15,000원입니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빠지면 같이 빠져요. 서로 엇갈리진 않습니다. 비단 상승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테마가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목표가는 15,000원 설정하시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하방 경직 이후에 오른쪽으로 지금 우상향 돼서 코브라 머리 틀고 있는 바로 21선 12,000원 되겠습니다. 메모하세요. 12,000원 이탈되면 전체적으로 손절.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 15,000원대까지 비중이 좀 많더라도 조금 더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이 밴드권 안에서는 한번 50%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5,000원까지는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부터 예, 가시죠. 바로 짧게 몇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제 관심 종목 잡았던 인프라웨어를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예, 그런데 먼저 잡으셨어요. 보니까 저보다도 인프라인데 1,700원에 40%인데요. 일단 전고점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거 분봉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판 물량보다 산 물량들이 훨씬 많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일단은 내일 정도 선에서 전일 종가를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 관점 보시고 그대로 쭉 한번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3322 되시는 우리 시청자님이 골프존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언제 매도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 주봉상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주봉상 보게 되면 이 전고점대를 이제 넘었거든요. 전고점대를 65,000원대를 아주 낮은 가격에 사주셨어요. 59,800원대 너무너무 잘 사주셨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 보시겠고 기본적으로 70,000원 72,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적 좋고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관점에서 전고점을 넘는다라는 건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흐름에 단지 밑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아서 만일에 이 거래량 나오지 않고 밀리게 되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KT뮤직은 제가 실전 매매에서 최근에 매매를 했습니다. 한 35%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요. 자, KT뮤직까지는 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KT뮤직은 최근에 이것도 완전 바닥에 잡으셨어요. 22,850원이면 이 고수세요, 고수. 이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요. 예. 자, 보시면 지금 흐름이 지금 상태 보시면 이 전고점대에 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실전 매매하시는 우리 회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3,6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3,600원. 3,600원 선을 지금 요 고점대인데요. 요 구간대 우리 5483님 되신 시청자님이신데 비중 20% 담으셨어요. 완전 바닥 가격에 잡으셨고 지금 여기 가격을 회복을 못하면 사실 단기 매도권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어쨌든 최근 들어서 KMP 홀딩스라는 그런 회사랑 또 합병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대감은 있어도 5일선 깨지면 매도 관점, 깨지지 않고 3,600원 돌파하면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종목을 빠르게 진단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싶어서 짧게나마 많이 전달을 해드렸네요. 자, 제가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가 6696님께서 지금 인포피아, 자, 25,000원 20% 오늘 매수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음봉 나왔습니다. 오늘 매수했습니다. 자, 꼬리가 약해서 걱정입니다. 양 선생님하고 찾아주셨는데요. 자, 지금 인포피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피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로 볼 수 있겠는데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에 거의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수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트를 빠르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차트는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조금 애매한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잡으셨다면 오늘 들어간 위치는 만약 양봉에서 잡으셨으면 물량 잘못 잡으신 거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양봉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잡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설정을 해드리면 자, 일단 19,000원까지 보세요. 자, 이 가격대가 좀 지지가 돼야 되는 가격대고요. 거래가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지냈던 이 가격대가 바로 이 19,000원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그 자리거든요. 그리고 21선 자리가 바로 19,000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19,000원이 이탈되려면 전량 손절입니다. 전량 손절하시고 지금 대신에 월봉을 본다면요. 아직까지 상승 직전이에요. 월봉의 모습이 이제 막 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요게 이제 그 인포페의 월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19,000원 되면 다 버리시고요. 다시 매수하는 시점은 19,000원 가격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다면 반드시 현재 가격대 20,000원대 위에서 물량을 사시기 바랍니다. 20,000원의 가격대는 바로 심리 가격대예요. 그래서 20,000원이 돌파되면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19,000원 가격대 깨지면 완전 손절 20,000원 위에서는 재매수 이런 전략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빠르게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아직도 지금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 과거엔 2시간 했었잖아요. 많은 부분을 해드렸는데, 지금 1시간이다 보니까 네. 너무 짧아가지고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또 김현수 전문가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무방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주는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내일은 가능합니다. 내일 장 마치고 3시 15분부터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종목들 안타까운 종목들 많습니다. 참 속이 탑니다.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다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종목들도 보시고 또 함께 어떤 그런 공감하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자, 끝번호 7296님께서 비아트론 18,800원 60% 장기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비아트론 그냥 홀딩입니다. 네, 홀딩. 네, 홀딩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예지를 하고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수 전문가와 더 양음 선생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